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대표입니다. 진짜 연일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보면 변동성도 크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독 수급이 문제죠. 뭐 신용매물,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손절매 등등해서 수급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추세 매매 선을 넘는 종목들 8강으로서 그 추세 중에서 수급 추세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들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실적 시즌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난번 강의 실적 컨센서스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발표된 실적과 실제로 컨센서스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1차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 세 번째로 그 실적의 일회성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어떤 실적을 발표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네 가지다, 그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급 추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삼성전자의 점수에 대해서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삼성전자 현 시간부로 점수가 몇 점인가를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네요. 아직도 45점입니다. 네. 뭐 꽈락이죠, 꽈락. 거의 45점 정도면은, 이 정도의 점수면은 우리 주식 초보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굳이 싸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중에서 실적 추세라든지 뭐 차트 추세보다도 여기 가운데 있는 수급 추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수급을 뭘 봐야 될 것인가 집중적으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일봉을 잠깐 보시면, 야, 참 어마어마하죠? 네.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작년 8월부터 해서 추세가 꺾여서, 요 녹색선입니다. 요 녹색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하향 추세예요.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예.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수급선이라 얘기해요. 수급선. 왜냐하면 이 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수급의 메이저 세력, 누가 있습니까? 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이 메이저 세력이 흐름이 바뀌어야 이 흐름이 바뀐다. 이 선이 바뀐다. 그래서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6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보통 추세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왜 수급선이라고 불리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시고, 지금도 이래요.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초보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무리다. 아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 한 2주 전부터 포기 전략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포기라는 게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나중에 이 선이 돌아 나올 때 이때 투자하셔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수급선이고, 자, 이런 거죠. 자, 수급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급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수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매수매도.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데,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일시적인 수급은 노이즈다. 뭐 당연하겠죠. 오늘 하루 뭐 100만 주 왕창 들어왔다가 뭐 블록들이 있었던지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수 세력의 성격이 중요하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 반대로 매도. 지금 누가 매도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야, 좀 알아보니까, 야, 헤지펀드 두 놈이 대놓고 팔고 있다. 공매도를 치고 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세력의 성격이 중요하다. 얘가 롱텀인지 숏텀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제가 이제 매수 세력의 성격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 세력이 누군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최소 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여기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10%는 당연한 거고. 예, 대주주의 움직임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메이저 세력들 수급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예를 들어서 SM 같은 회사를 보시면은 여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이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클릭을 딱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고요. 요거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나오죠. 직전 보고서에 6.1%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6.8%로 비중이 늘었습니다. 누가? 네, 국민연금이 비중이 늘었습니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최소 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5% 룰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왜냐하면 언제 도대체 신고를 하는지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도 가끔은 양아치 같은 놈들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5% 룰이라는 것은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5% 이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신고를 합니다. 예,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5영업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영업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시차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는가? 요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도 됩니다. 5영업일이 아니고 기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관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매수, 매도 이런 경우, 매수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면 기관 투자자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예, 오늘 이번 달에 매수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경우에는 분기별 2월 10일까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분기별로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이겁니다. 지금 7월이죠? 자, 7월, 8월. 자, 이번 달에 5%를 넘겼어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7월, 8월, 9월 분기별입니다. 이렇게 3분기죠. 이 다음 달 10월에 10일까지 이때까지 신고하면 돼요. 와, 이벤트가 7월에 발생했는데 이렇게 뒤에 신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바꿨냐면 너무 기관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매수하고 나서 5% 매수하고 나서 예를 들어 5영업일에 신고를 해버리니까 포지션이 노출돼 버린 거야. 내가 이 종목을 샀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얘들이 5%에서 목표가 10%까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근데 5% 신고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연기금이 샀구나 해서 막 따라 사는 거예요. 주가가 한 30% 뛰어버렸어. 이걸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포지션이 너무 노출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신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신고한 그 날짜를 봐야 돼요. 날짜. 언제까지 도대체 얘들이 매수했고 언제까지 했는가 그 신고 기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카운팅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의무 발생일이 5월 30일이다. 요걸 보셔야 돼요. 5월 31일까지 매수한 게 6.8%구나. 요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그러면 요 날짜 이후로 연기금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양아치 같은 분들은 가끔은 이렇게 신고를 딱 하죠. 신고하면 이날 본걸 오늘 봤어요. 이걸. 이야, 연기금이 들어왔네. 아니면 또 여러 다른 뭐 헤지펀드든 어디든 펀드가 들어왔어요. 유명한 펀드가 들어왔어. 그래서 야, 얘들이 들어왔고 신고 들어오니 그날 막 샀어. 열심히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싹 팔아버린 애들도 있습니다. 요거 보고 들어왔더니 싹 팔아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예, 조금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그럴 리 없지만, 자, 5월 31일까지 아까 6.8%까지 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카운팅을 하면 돼요. 요 날까지구나. 예, 5월 31일까지 요때까지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6.8%? 얼마?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매수를 했는지를 체크하면 수급 파악이 되죠. 연기금 보니까 신고한 다음 날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연기금이. 예,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요 날까지 얼마 샀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날짜를 체크하고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지 많은지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메이저 세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다 찾아내야 되고 내 종목에 금감원 전자공시를 가면 모두 나온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이저 세력을 그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급 추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수급의 주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수급 주인의 연속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요 두 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아니면은 내 종목의 주인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시장 지금 개판 나고 있죠. 주인이 누굽니까? 코스피야 기관 외국인인데 여기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위에 수급 보시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주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와 같이 움직이는가.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 때 빠지면은 외국인이 주인이고 기관이 살 때 올라가고 기관이 팔 때 내려가면 기관이 그 장의 그 종목의 주인인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보시면 2020년입니다. 예, 요거 언제입니까? 2008년 리만 사태 때부터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보고 있어요. 여기 2007년이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게 누군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보니까 이거 빨간색하고 같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빨간색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쭉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빨간색 같이 움직이고 그러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992년입니까? 그때 증시가 외국인에 개방되고 나서 대부분 구간은 외국인과 같이 움직였어요. 이 외국인.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의미가 그런 거죠. 누가 시장을 쥐고 온다는가. 거의 외국인이었어요. 거의 90% 이상.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경우가 있었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개인이 사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구나. 이 장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거의 다 맞긴 맞는데 가끔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2020년. 이때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장이 올라가요. 이거 뭐야 이게? 누가 주도를 한 겁니까? 이게 유일하게 진짜 몇 안 되는 특이 케이스. 2020년 이때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네,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급반등 나오고 100% 이상 지수가 땡겼을 때 이때는 개인도 여기 기관도 팔고요. 파란색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갔어. 왜 올라갔습니까? 주도 세력. 이 당시에 시장의 주인은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때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주역이었고. 통합개미 운동. 이 장풍락을 이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예. 무려 거의 한 작년까지 해서 고객예탁금이 20조 대였는데 20대 30조가 될까 말까 했어요. 이게 무려 77조까지 올라갑니다. 77조. 예. 거의 두 배 이상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요. 고객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겨놓은 계좌에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게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막 다 사면서 여기 작년 1월에 포모 현상. 나만 삼성전자가 없구나. 나만 현대차가 없구나. 수급이 몰리면서 피크를 치고 아쉽게도 죽었죠.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통합개미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77조가 공인했다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한 거의 57조까지. 20조가 사라졌어요. 개인이 주도했던 그 장이 있었지만은 그마저도 지금은 세력이 약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언제입니까? 2022년 이 장의
수급 세력의 주인은 누군가? 지금 현재는 개인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 사고 있죠. 개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팔고 있습니까? 외국인. 네, 외국인이 지금도 외국인이 이 시장의 주인인 겁니다. 그네들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그네들의 매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 때, 팔 때 완전히 다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시장의 정답, 우리 2022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장의 끝이 어딘가, 언제 추세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 언제 이 추세선이 돌아 나올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외국인. 딴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체 러시아의 어떤 침공 전쟁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중국의 봉쇄 어떻게 될 것인가,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시장이 변할 것인가,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그냥 시장의 주인인 외국인 수급이 언제 변하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 바뀔 때 추세는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추세는 당분간 없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추세적인 반등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아까 이제 우리 장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현대미포 조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내가 언제 팔 거야? 내가 갖고 있어, 이 종목을. 언제 팔 것인가? 없어. 사고 싶어. 언제 살 것인가? 보시면은 상승 채널형으로 움직이죠. 최근 장에 굉장히 맷집이 강한 종목입니다. 수저 업황이 좋아가지고 상승 채널형인데 딱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왔다가 밀리고 있죠. 이거 누구 따라 움직입니까? 파란색 선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이 주가 차트가 누구 따라 움직여요?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건 쉬워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하지 않습니까? 얘들이 사면서 땡기고 있어요. 이거는 쉽구나.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땡기는구나. 좀 중기적인 흐름은 기관이 땡기고 단기적으로 굴곡 보시면 외국인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 얘들이 주인이니까 얘들이 팔 때 같이 파는 게 신상이 좋겠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가 나오는, 특히 중장기로 볼 때는 상승 채널이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기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 팔면 같이 조금 팔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요게 주인이고, 요런 건 문제가 없어요. 같이 사니까, 기관, 외국인. 근데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이거는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팔아요.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반대의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건 간단해요. 예,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요거 보시면은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과 이제 기관이 수급이 되겠는데, 기관 중에서 요건 국내 기관. 요거는 외국인입니다. 자, 차트 보십시오. 최근에 한미약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죠. 보시면은 누구와 같이 움직입니까? 자, 외국인이 사서 들어올립니까? 기관이 사서 들어올립니까? 최근에 괜찮잖아요. 바닥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가 올리고 있어요? 기관이거든요. 이거는 현재 한미약품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사서 들어올리는구나.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인은 당연히 기관이 되겠고, 누구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까? 누가 팔 때, 누가 살 때 움직여야 됩니까? 한미약품은 이건 기관 종목이에요. 국내 기관 종목이에요. 얘들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한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얘들 조직적으로 빠져나온다. 같이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을 수급 분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움직이죠. 종목 중에서 바닥까지 급락 나온 종목 중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급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수급들은 뭐냐면 낙폭이 큰 종목 중에서 외국인 매수가 왕창 들어온다. 이건 쇼커버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매도를 쳤다가 환매수하는 거예요. 환매수.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쇼커버링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잠깐 들어다 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 잘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단기적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 성격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 수급 추세에 있어서는 역시 수급의 그 주인과
그 수급 주인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추세 매매에 있어서 수급 파악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잘 공부하셔서 꼭 탈출하시고 어려운 고민 탈출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